자세히 마련했고요. 우선은 지금까지 진행 과정 얘기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좋죠? 네. 옛날에 얼굴도 좋았는데요. 네. 웃으신 분들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자, 구성 물건은요, 경매로 낙찰받았던 물건이에요. 경매로 낙찰받았던 물건의 연장 투자입니다. 원 물건을 확인해 보셨나요? 어떤 물건을 낙찰받았는지는?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어떤 물건을 낙찰받아서 이렇게 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투자하셨을 것 같고요. 때는 바야흐로 2018년 6월 18일이었어요. 사건 번호 2016 타경 10556 사건 번호 1번이었는데요. 감정가 39억 6,400에서 변경이 한 번 되면서 감정가가 한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8억 원으로 바뀌었다가 44억 원에 누가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받았는데 미납을 했고요. 다시 38억 원에 경매가 시작됐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또 유찰이 돼서 26억 6,6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입찰자가 6명이 있었어요. 6명이 있고 저희가 53억 5천만 원 썼어요. 엄청 많이 썼죠? 엄청 많이 써가지고 엄청 비싼 차이로 1등을 했어요. 보통 입찰을 갈 때 학원에서는 그 팀장급이 가거나 직원들이 가는데 이날 원장님, 사부님, 부원장님, 그다음 그다음에 변호사 다 총출동했어요. 총출동해서 이건 꼭 먹어야 된다. 이런 필사의 전략으로 하면서 저희의 낙찰가는 원장님이 전날 어떤 컨디션에서 약주를 드셨냐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 돼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좀 드시다가 딱 오면은 저희한테 입찰가 얘기를 해주세요. 그분이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근데 다음날 원장님이 기억을 못하셔. 그럼 다음날 내가 어제 얼마나 그랬냐? 그러면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손가락에 조심스럽게 써놓은 게 53억 5천만 원이었어요.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땅 평수가 23,000평이기 때문에요. 평당가로 나누면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왜 이렇게 집착을 했느냐? 전날 그분이 술 먹다 알려주신 건 지금 저희가 낙찰받은 땅들은 임야, 답답한데요. 계속 답 가다가 임야는 별로 없고 거의 농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거의 농지가 된 땅이에요. 근데 이 농지에 이렇게 우리가 집중했던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라는 말이 있죠. 농지인데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예요. 이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계획을 보니까 어떤 계획인지를 보니까 삼포 문안 관광지로 묶여있었다 이거예요. 묶여있던 걸 더 조사를 해보니까 83년도부터 강원도 고성군에서 이 땅을 개발을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어요. 자,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 관광지 조성 계획이 몇 번이나 만들어졌고 11번인가 만들어졌어요. 변경이 해오면서 8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표류하고 있던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자가 들어와서 여기다가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소유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왜 이렇게 표류가 되나 봤더니 토지 매입 부분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땅을 다 못 사들이고 있던 거예요. 아니 고성군에서는 이 좋은 땅에다가 얼마나 좋은지 살짝 보면요. 우리나라에 3대 해수욕장이 있대요. 아름다운 3대 해수욕장. 거기에 삼포 해수욕장이 들어가요.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왜냐? 아무도 안 가니까. 삼포 해수욕장이라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현장 가보셨나요?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84년도부터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건축 행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속만 하고. 다른 해수욕장에는 숙박업소도 있고 상점도 있고 먹고 놀 유락시설이 다 돼 있는데 여기에는 해변밖에 없어요. 건물이 마땅한 건물이 없어. 왜냐?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삼포문항 관광지 조성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용도에 맞는 것밖에 지을 수가 없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표류가 됐는데 그러면 하면 되지. 그렇게 사업성이 좋으면 왜 못했어? 라고 따지고 들면은 토지 매입에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다. 그래서 이 경매를 내보낸 사람, 이 경매를 당한 사람은 주식회사 바운홀딩스인데 소유주는 손영주의 일명으로 돼 있죠. 손영주 씨는 이 지역의 어촌계장이었어요. 어촌계장님인데 바운홀딩스라는 회사가 요 땅들을 사들이려고 2010년도부터 손영주 이름으로 어촌계장을 꼬신 거예요. 농지니까 법인으로 취득을 못 하잖아요. 그죠? 법인에서 사들일 수가 없으니까 계장님 이 주변 땅 좀 사주시고 계장님 이름으로 명의를 해놓을게요. 계장님 손해볼 거 없잖아요. 땅 준다는데. 그죠? 그렇게 하고 공증을 해서 서로 간에 협약을 쭉 했어요. 이분이 현재 오리의 이장님으로 계장님이었다 이장님이 됐어요. 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땅을 그래서 본인이 다 소유하고 있다가 이 바움홀딩스라는 채무자가 넘어가면서 이 땅을 다 경매로 날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돼요. 왜냐? 땅을 이렇게 샀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동안 경매 넘어가는 동안에 각종 세금, 보유세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팔리고 난 다음에 경매로 넘어가도 양도세를 내야 되죠. 동네 사람들이니까 본인이 거기 유지니까 땅을 산 거 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신고는 싸게 해놨는데 팔린 가격이 있으니까 양도세까지 내게 된 거예요. 이분은 개인적으로 파산했어요. 그래도 이자는 되시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토지 매입이 굉장히 힘들었던 땅을 지금 이 손영주 이름하고 외일명으로 돼 있는 바운홀딩스가 매입한 땅만 이 경매 나온 땅이에요. 47개 필지를 어마어마한 자금력으로 다 사들인 거야. 얘네가 다 사들이고 이 고성문화 관광지 토지를 해결하는 사람은 노다지를 캐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매입을 하다가 이 바운홀딩스가 영종도에 저기 카지노 옆에 호텔 사업을 하다가 거기서 자빠졌어요. 여기에 돈을 들이고 영종도 사업을 두 개를 동시에 하다가 거기에서 무너져 버린 거야. 그래서 얘네가 한 8년, 9년 동안에 토지 매입만 하다가 이걸 놓쳐버린 거야. 부도가 나면서. 그래서 이 땅을 저희가 살 기회가 온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전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 토지를 이만큼 확보해줬으니까. 시작점이 틀린 거예요. 이제는 할만하다 싶을 정도야. 그런데 이 땅의 모양을 보면은 자,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것들이 여기 삼포문항 관광지가 이렇게 땅이 있다 치면 이게 메인 도로고요. 노랗게 된 게.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해안가입니다. 해변이에요. 이쪽은 바다고. 자, 그 다음에 요 빨갛게 된 것들이
그 전 바운홀딩스가 사들인 땅들이에요. 곳곳을 다 사들였어. 이빨은 빠져있죠? 이렇게 하얗게 된 거는 매입을 못한 거예요. 가격이 안 맞았거나 이 사람이 튕겼거나 주소가 잠적되거나 이런 거예요. 계속 매입을 하던 거예요. 빨간 거를. 그래서 1차 고성 투자에 투자했던 선배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뒤에 후임 기수니까 그 낙찰받은 선배님들이 이 빨간 땅을 고스란히 다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된 거예요. 고생은 그분이 다 했는데 바운홀딩스가 다 했는데 고생한 걸 저희가 취득을 하게 됐다. 자 그러면 저희가 고성군에 갔더니요. 고성군에서 엄청나게 경계를 해요.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개발하겠다 그래놓고 뭐 만들어줘라 그래서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고성군에서는 이 사업이 될 줄 알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도로도 새로 놨고요. 공원도 조성해놨고요. 주차장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고성군만 바보가 된 거야. 그리고 망해버린 거야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고성군에서는 야 너희 확실하게 자금을 많이 가져오거나 아니면 사업 계획서가 완벽하지 않으면 더 이상 협의가 없어라고 경매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기업이 아니면 여기는 손대기 힘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입장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토지 소유주입니다. 소유주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고성군하고 우리 땅하고 나라 땅을 합치면 현재 70% 가까이 확보를 했어요. 강제 수용을 하려면 66% 소유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돼요. 자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강제 수용해서 진행할 자격도 갖췄어요. 고성군은 그걸 매우 크게 봤어요. 땅이 있는 건 알았는데 이 정도로 많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성군에서 우려하는 거는 중간중간 빠진 땅들을 다 고성군 사람이고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강제로 이거를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최대한 사들인 데까지 좀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본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빨 빠진 것들을 사는 작업을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땅이 다 노출되어 있는데 왜 대기업들이나 이렇게는 못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대해서 원래 계획이 있던 게 어떤 모양이었냐 보면은 맨 처음에 삼포문항 관광지로 현재 고시 공고가 되어 있는 땅은 이 위치에서 이렇게 잘려요. 제 손가락 모양 보셨죠? 이렇게 잘려서 이쪽만 개발되는 거예요. 이쪽은 현재가 농지지만 어디는 호텔 부지고 어디는 위락시설이 들어오는 데고 어디는 주차장 용도고 용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뭘 하라고. 그 땅에는 그거밖에 못해요. 그거 호텔 자리에다가 내가 주택 짓고 살겠다면 허가가 안 나요. 지구 단위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빠진 거를 저는 그래서 답으로 버리는 땅이 많고 그 다음 이 땅을 몇 개 살리더라도 애매했어요. 전에는 우리가 66%를 못 넘었어. 왜 못 넘었냐? 이렇게 자르고 나니까 위에 쪽 사유지 가진 사람들하고 따지고 나니까 3분의 2 이상이 안 됐어. 고성군에서도 그렇게 알았는데 우리의 접근법은 이 안에 이렇게 많은 땅이 있는데 호텔 짓겠다는 부지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을 이렇게 넓혀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히고 계산하니까 70%가 되는 거야. 고성군하고 우리하고 가지고 있는 땅이. 그러니까 고성군에서 말이 맞네? 할 수 있을 것 같네? 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넓히는 게 쉽냐? 거의 불가능해요. 자, 이 지도 보시면 여기 선이 보이실 거예요. 선에서 이렇게 간 게 현재 지구 단위 계획이 되어 있는 구역이에요. 이쪽은 안 돼 있어요. 이쪽은 그냥 농지야. 농지 중에서도 절대 농지야. 그냥 또 경지 정리도 돼 있죠. 네모 반듯하게 이쁘게 만들어놨죠. 나라에서 이 정리를 하려고 돈을 들인 농지, 생산성이 높은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아니면 땅을 못하게 해요. 하지만 관광지 조성 계획으로 묶어서 이렇게 바꾸는 거는
고성군에서 허락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오케이가 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무슨 교통영향평가 여러 영향평가를 받아서 오케이가 되면은 승인해 줄 게예요. 특히나 고성 같은 데는 개발 호재가 필요한 지자체다 보니까 너희가 확실하면은 애로점은 있겠지만 해줄게 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는 어디까지 왔느냐? 이 앞에 쭉 이루어졌던 거는 앞에 선배님들이 가진 땅을 가지고 이렇게 해오던 거고 이걸 평당 저희가 한 224만 원 정도? 24만 원, 25만 원 정도 취득을 했어요. 취득할 때는 아까 엄청 많이 썼다 그러는데 많이 쓴 가격이 평당 24만 원, 25만 원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호텔 부지가 되고 요 관광지 안으로 들어간다. 지구 단위 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서 호텔을 짓고 생활형 숙박시설 짓고 펜션을 짓는다. 그러면 받게 될 땅값은 현재 시세로도 곱하기 땡땡땡 된다는 거죠. 엄청 많다는 거죠. 현재 이쪽 땅 가셔가지고 바닷가가 보이는 땅을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을 얼마나 땅값 하는지 알아보면 깜짝 놀라실 정도의 가격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요건 저희 조감도입니다. 저희 계획의 조감도인데 펜션 단지도 만들고 상가 단지도 만들고 호텔 및 컨벤션도 들어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공공 편의시설 주차장도 만들고 레지던스 호텔도 만들고 그 다음에 관광 유흥시설도 만드는 요 계획안을 관철시킨다면 우리는 굉장한 수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하느냐? 저희 못해요. 저 어떻게 해요? 그죠? 호텔 지어봤어요? 안 지어봤잖아요.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부동산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잘하는 거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우린 집중하면 돼요. 요 계획이 만들어지면은 요걸 가지고 몇 개 존을 나누는 거예요. 레지던스 호텔에 관심 있는 업체에다가 제안서를 넣어서 이쪽에서 너희의 건축비하고 해서 거꾸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PM사라고 전문으로 사업수지 분석을 내는 부서가 있어요. 그쪽에서 사업수지 분석을 거꾸로 그려가지고 건축비, 뭐 조성비 뭐 얼마, 토지 매입비에서 토지 매입비를 얼마를 받아야 이 사업이 수지가 나오는지 누가 확 달려들지를 결정하게 되겠죠. 자, 그럼 평당 200이 될지 300이 될지 400이 될지는 사업수지 분석표에 따라 틀려진다. 그래서 몇 개 조성만 끝나고 나면은 펜션 단지 같은 경우에는 16개 정도 존으로 만들어서 16개 사업자한테 매각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컨셉을 동일하게 해서 그런 단지를 만들 생각이고 상가 같은 거는 개별 분양을 할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근데 너무 좋은 건 뭐냐? 제가 실무하면서 제일 큰 걱정은 아니 이렇게 늘린다는 게 농지를 이렇게 늘린다는 게 개인 사유지에 혜택을 주는 거니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나올까? 고성군에서 야 니들 이거나 잘해 뭐 여기까지 늘려가지고 하려고 그래 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싶었는데 우리가 현재 이 지구단위 설계를 하고 있는 업체가 고성군의 용역을 몰빵하는 업체예요. 소개를 받았어요. 공무원이 저 사람한테 시키래. 왜 그런지는 저 몰라요. 근데 하여튼 담당자가 저 사람한테 시키래. 그래서 그 사람이 백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 이 용역이 들어갔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지금까지 여기 변경되고 변경되는 용역을 거의 혼자 독식해 왔어요. 그러니까 고성군에 살짝 터줏대감식으로 여기 짬짜리가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공개적인 자리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도시개발과장이니 뭐니 이렇게 저도 만나서 고성군 관계자도 만났고 고성 군수님도 굉장히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군수님하고 미팅도 2번 정도 했습니다. 근데 구속되셨어요. 네, 그래서 다음 군수님이 당이 바뀌었 이번에 한나라당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군수님은 별로였습니다. 이러고 가서 또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담당자들하고는 거의 얘기가 끝났다. 고성 군수는 보고만 받는 거니까. 그래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사업이죠. 진행이 된다면. 그래서 이 업체에서 올 1월달인가 미팅을 할 때 진행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관광지가 늘어날 확률이 몇 프로냐? 99.9999%라고 대답을 받았어요. 됐다고 생각해라. 됐다고 생각해라. 담당자들하고 얘기 끝났고 짚어볼 거 다 짚어봤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 강원도까지 다 커버가 된다. 라고 얘기를 들어서 여기까지 늘어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감도는 여기까지 늘어난 조감도로 그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안을 지켜야 되는데 잘 안 지켜져요. 예, 저만 알고 싶은데 우리가 그러면 이 이빨 빠진 땅들을 지금 농지니까 사면은 뭐 시세가 50만 원이라 그러면 50만 원에 사서 우리는 최소한 호텔에 들어오면 뭐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몇 배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투자 가치가 엄청난 땅인데 이런 거를 사들이려면 조용히 사들이면 좋겠는데 2차 투자자가 늦어진 이유는 이게 확정되는 게 늘어나는 게 확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나 사들였는데 농지야. 그럼 우리 쌀 받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물론 맛있어요. 고성군 쌀이. 오대쌀이 유명합니다. 친환경 쌀이라고 벌레가 더 좋아하더라고요. 갔더니 벌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쌀이라고 맛있긴 하지만 땅을 샀으면 우리가 몇 배 장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사들이는데 좀 문제가 있지도 않을까라고 하다가 이제는 확신으로 바뀐 거예요. 된다. 무조건 된다. 네, 그래서 2차 투자자를 모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농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입 작업이 들어간 상태예요.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사업을 포기한 것처럼 소문을 내고 있어요. 이 사업 아무나 해요. 이런 거 힘들어서 못해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수수료를 우리가 줘야 될 사람, 아까 얘기했던 소득세 못 내가지고 대인 파산난 이장님, 오우리 이장님, 그 다음에 전 농촌 회장님, 그 다음 불재 채취하는 업자, 이 3명 정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으로 사지, 굿브랜드로 사지 않으니 그냥 다른 차명으로 살 테니 우선은 땅을 작업을 해줘라. 그래서 현재 매입 작업이 들어간 상태인데 매입 작업이다 보니까 개별 매입이다 보니까 뭐 다 모아놓고 평당 100만 원에 살 테니 다 파세요 하면 그 사람들 팔겠어요? 얼마를 얘기하더라도 안 팔아요. 그죠? 뭔가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뭔가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개별 각계격파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사들이고 있는 중이다로 아시면 되고요. 이게 전체적인 거였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걸 사게 된 거고, 자, 이 업체는 저희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고성군에서 고성군 공무원이 친절히 가르쳐준 설계 업체와 그 다음에 포엠아이디라 그래서 여기 PM사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PM사에서는 우리가 할 때 사업 수지 분석, 그 다음에 홍보 전략, 그 다음에 우리의 땅을 빠져나갈 때 출구 전략으로 어디 누구한테 팔아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코치를 하고 PM사를 이쪽을 선정한 이유는 여성 대표님이세요. 양성희 대표님이라고. 크게는 안 나오네요. 아, 그래요? 아, 데이터가 느려서 그런 거죠? 이분은 여성분이신데 20대 때부터 건설 회사를 직접 운영을 하셨대요. 운영하셔가지고 해박하시고 말의 절반은 미쿵 말을 쓰시고요. 예, 굉장히 하여튼 술 드시면은 네 발로 다니시고 엄청난 분이세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우리 쪽에 사업 계획하고 홍보 및 마케팅 계획을 이쪽에서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심하게는 저기가 사업지가 조성됐을 때 이쪽에서는 어떻게 홍보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산은 영화제로 유명하잖아요. 뭐 그 다음에 어디는 뭘로 유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테마를 잡아서 움직이는 것까지. 그래서 평창 올림픽을 기획했던 예술 감독님하고 또 미팅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 앞서 나가긴 하는데 그 정도로 되게 열정적이에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은 일반 건설업체가 아니라 시행사 중에서 군인공제회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고성이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가운데 요 색깔 알박기 된 게 군 휴양소예요. 알박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군 휴양소를 빼내려면 군인공제회 입김이 있으면 쉽대요. 지금 현재 저희도 작업 중인데 계속 보고하고 검토 중이라 그러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처리하는 데는 그런 힘도 필요는 하다. 그래서 군 휴양지를 위로 올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우리가 다른 구질 줄 테니 이쁘게 지어줄게. 지금 있는 것보다. 그래서 교환식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요 PM사는 이제 양성희 대표님이라고 기업 컨설팅 및 중개업, 실내장식, 무역, 부동산 컨설팅, 개발, PD 대행업, 사회 간접자본, 개발 및 투자 사업 이런 걸 하시다 보니까 인맥이 원체 좋으시죠. 그래서 전화하면은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분은 또 저희 거 사업을 따르면서 고성군 주광면 오우리의 생활용 숙박시설도 하나 계약을 해서 이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쭉 이게 사업 업력인데요. 여러 가지를 해오시던 분이고,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 PM을 하고 있고요. 자, 저희 사업은 간단하게 예전에 33만 2,670평방제곱미터로 되어 있던 관광지 조성 계획을 76,323만큼 늘리는 거예요. 늘려서 12만 3천 평으로 만드는 거예요. 12만 3천 평으로 나누는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아까 그런 부가가치가 생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부터 넘어가고. 자, 기존에 이게 상품운항 관광지 조성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설 배치가 이미 돼 있어요. 이미 돼 있는데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잘려 있죠? 여기까지 우리 땅인데 아래가 우리 땅인데 잘려 있어요. 이렇게 잘려 있는데 여기 하나하나 문양이 있는 것들이 여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성 군수가 2019년 9월 4일에 고시한 내용이에요. 19년 9월 4일에 고성 군수가 여기는 삼풍문항 관광지 조성 계획 시설 배치 계획이 이렇게 있어. 이거 알고 신청해.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테마광장, 관리사무실, 그 다음에 테크닉 광장, 뭐 관리사무실, 콘도, 위락시설, 샤워장, 화장실, 관광호텔, 이게 지금 관광호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 땅이 뭐가 들어오는 자리인지 알고 있어요. 토지주도. 단 1984년도부터 알고 있어요. 누가 와서 해줘야 되는데 서로 땅 팔라 그러면 비싸게 얘기해서 안 팔고 약간 알박기식으로 하려고 그러기만 하고 누가 진행하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지치고 지친 사람만 땅을 판 게 현재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갖고 있으면 돈 낸다 그러니까 쥐고 주질 않는 거야. 현재 이 상태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는 관광호텔 자리고 어디는 주차장 자리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차장 자리 있는 사람이 동의를 하겠어요? 동의를 안 하죠. 그죠? 그래서 강제 수용을 3분의 2 이상 하는 사람은 강제 수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는. 그런데 이게 이런 계획 그림들이 여기에 호텔이 있고 관광호텔이 있고 위락시설이 있는데, 위락시설은 보면 뭐냐면 뭐 회전목마 하나 있고 오락실이 있고 1980년대 관광지야. 세련되지 않은 관광지로 조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성계획만 가지고는 현재대로 적용을 할 수가 없다. 어차피 설계 변경 작업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경 작업을 하면서 어차피 도면을 다시 그리고 이게 바뀜으로 인해서 환경에 무슨 영향이 있는지, 교통에 무슨 영향이 있는지 강원도까지 심사를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받는 김에 너희는 지금까지 이 정도 규모였기 때문에 안 된 거다. 요 정도로 늘려서 종합 위락시설로 만들어야 된다가 우리 주장이에요. 그래서 고성군은 오케이를 했어요. 강원도 도시개발과장도 오케이 했어요. 군수님은 절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예정이다. 이걸 바꾸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여기 고성군하고는 이렇게 계획이 우리가 막연하게 계획을 하는 게 아니에요. 농지에다가 갑자기 농사 짓고 있는데 여기다 호텔 만들게요. 그러면 이상한 소리 하죠. 근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고성군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걸 우리는 좀 더 2020년도에 맞게 하겠다. 그리고 넓히겠다. 이 정도 너희가 해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계획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도 생기고 주차장도 생기고, 여기에서 민간업자가 아니고 관공서에서 해줘야 되는 건 이미 예산이 투입돼서 어느 정도 한 8, 90%는 해놓은 상태예요. 이 계획에 맞춰서.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 전체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드리는데요. 기존엔 33만 2,670이었는데 40만 8,993으로 76,323을 늘리는 거예요. 늘리는데, 자, 면적을 보면은 땅은 전체적으로 구분을 하면은 국유지가 있고요. 땅은 국유지가 있고, 국유지 중에서는 국방부 땅이 있고, 국토교통부 땅이 있고, 기획재정부 땅이 있고, 농림축산수산부 땅이 있어요. 얘네가 국유지로 가지고 있는 게 32,500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광지 안에 들어가는 땅이 32,500 평방제곱미터를 가지고 있고, 고성군에서는 15만 3,089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유지보다 5배 정도 되는 땅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고성군의 생각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부프랜드가 45,413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땅을 제외한 일반 사유지가 10만 1,668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유지가 14만 7천이고, 공유지가 고성군에서가 15만 3천이고, 국유지가 3만 2천이어서 합쳐서 33만 2천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땅을 면적을 늘리니까, 이건 예전 거고요. 면적을 늘려버리니까 부프랜드 땅이 4만 5천에서 8만 9,916으로 늘어버린 거예요. 우리 땅만 혜택을 봐요. 일반 사유지는 10만 천에서 12만 천으로 얼마 안 늘어나요. 거의 우리 땅이 가지고 있죠. 저기 늘어난 땅을. 그러니까 점유율 자체가 올라가 버려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데 문제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늘릴 생각이다. 늘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